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자, 오늘도 제넥신 한번 살펴볼 텐데, 원래는 사실 오늘 리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넥신 차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장세를 봤어요. 근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되물어 볼게요. 지금 제넥신의 이슈라 해서 포커스 맞춰야 될 게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 백신 공급 논의 이 뉴스 가지고 자 사라 말아라 이렇게 매매 판단 포인트로 보시는 건가요? 이건 이제 뉴스로 읊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로 지금 이거 뭔가 의미 있다는데요 하면서 저한테 기사 링크들도 보내주시는데 자 코로나19 임상에 국내 최초로 비대면 전자동의서 도입 뭐 뉴스는 저도 확인했지만 자 의미를 그나마 부여해 본다면 임상 이상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감이잖아요. 감. 이거 가지고 사람들 막 흔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진짜 내가 가장 차갑고 냉정해야 하는 건데 이런 뉴스 들먹거리면서 사람 마음 흔들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오늘 뭐 움직일 게 없었는데 이런 걸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해석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나마 진짜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해석해 봐야겠다 라는 뉴스거리라면 차라리 이런 거죠, 이런 거. 어제 나온 기사인데 국내 백신은 임상 1상 확진자 수 적어서 임상 3상 사실상 불가능. 이거예요, 이거. 잘 해석을 하려면 이런 걸 해석해야죠. 자, 이러한 보도 누가 봐도 지금 제넥신을 겨냥한 거죠. 왜? 현재 국내에서 백신 임상 진행 중인 기업은 제넥신이 유일하니깐요. 자, 기사를 읊는 건 정말 싫어하는데 기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의 골자는 국내 백신은 결국 실패한다 이거예요. 이미 정답을 정해져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은 이미 실패한다 이거예요. 이유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어서 인체 임상이 힘들다. 그리고 국내 환자가 부족하면 해외에서 글로벌 임상 시험을 할 수도 있지만 막대한 비용을 감내해야 하고 3에서 4만 명 단위 임상 3상을 하려면 최소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대요. 근데 돈이 없대요. 제넥신은. 자, 임상 3상을 국내에서 원활히 진행하려면 못해도 3, 4만 명 확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내 백신 개발 경험과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처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자, 타이틀을 다시 볼게요. 먼저 제넥신이 지금 진행 중인 백신에 대해 다시금 짧게 이해하고 간다면 제넥신은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발표가 미뤄졌죠. 이유는 당초 40명을 대상으로 전기천공기 그러니까 전기천공기를 사용해서 진행하다가 플러스로 무바늘 주사기를 사용한 20명이 연구에 추가되었어요. 이 때문에 데이터까지 이 20명에 대한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고 임상 결과 발표하는데 시간적 기일이 더 소요된다. 여기까진 모두가 제넥신 이 사측을 통해서 이유를 확인했어요. 현재 이 전기천공기 환자 투약 40명은 이미 끝났고 추가된 이 무바늘 주사기 사용한 20명에 대한 임상 1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이 전기천공기를 사용한 40명 그리고 무바늘 주사기 사용한 20명 이 둘의 데이터를 비교한 후에 EA상에 사용할 투여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부작용 등의 이슈는 없다고 회사에서 밝혔고 만약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난리 나죠. 이 성영철 회장, 이 회장 거짓말로 주주들을 현혹한 거니깐요. 허면 임상 1상에 대한 연기 결정은 사측의 말대로라면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와 EA상 투여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간이 딜레이 되었다. 이 부분 말고는 현재까지 백신 개발에 초점을 맞춘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게 있나요? 기간적 딜레이 빼고는 훼손된 건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백신 개발을 왜 할까요? 얘네 제넥신이 왜 할까요? 이미 이 기자님 말씀처럼 완성 단계에 있는 거 구매하면 되는데 굳이 제넥신이 여기서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흔한 백신 주권? 글쎄요. 저희는 단순해요. 이유는 단순해요.
제넥신이 만드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니까. 자, 백신의 끝판왕은 몰라요. 여러 경우의 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넥신이 이미 개발 완성되어 있는 단계에 백신 개발과 동일한 똑같은 백신을 진행 중이라면 제넥신은 지금 그만둬야죠. 왜 굳이 그걸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흔히 알려진 이 DNA 방식은, 백신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독성을 불활화시킨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반면에 제넥신은 항원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체에 투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잖아요. 이러한 방법은 제넥신이 가진 기술력에 기반한 거죠. 원래 이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DNA 치료 백신과 항체 융합 단백질, 이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원래가. 근데 그거를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똑같은 백신이 선진국에서 먼저 개발하고 임상이 막바지에 이른 거라면 백신 주권이든 뭐든 이딴 거 다 필요 없이 제넥신은 지금 멈추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이미 백신은 이걸로 만들어야 해 라는 정답을 이미 고정하고 누가 빨리 이 정답에 도달할까,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답이 있고 이게 누가 빨리 도달할까 속도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은 애초에 백신은 이렇게 만들어야 해 라는 정답을 두고 화이자든 모더나든 이러한 백신 배양 방식, 개발 방식 이런 거는 둘째치고 속도 면에서 초점을 맞춘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임상 참여자, 즉 코로나 확진자 수가 부족하다? 맞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해외보단 적어요. 많이 적죠. 그래서 확진자 참여자를 모집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데, 중요한 건 아직 제넥신 임상 1상 진행 중이에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참여자 모수를 늘릴지 말지 이런 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기사는 단순히 참여자 수에 집중하면서 비용적인 부분을 거론하면서 실패 여부를 따져요. 지금 제넥신은 정부가 지금 90억 넘는 지금 자금을 지원해준 상태인데, 물론 이 90억이라는 게 금액적인 부분은 크지 않아요, 사실상. 하지만 유의미한 중간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래 제넥신 너네 잘했네, 그래 앞으로도 쭉 너희 알아서 계속 해봐, 이럴까요? 그 누구보다 지금 정권 홍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러한 백신 개발 국가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상징성을 어필하고 싶어 안달났을 텐데, 상징성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1,000억이 들어서 못한다? 실패? 비용은 중요치 않다고 봐요. 코로나 확진자가 부족하다? 이미 기사에 답은 나왔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제넥신은 지금 유의미한 중간 결과가 나오고 이걸 지속 임상을 진행할 명분을 분명히 하면 돼요. 제넥신은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선택은 정부예요. 마지막으로 해외 기업들의 백신 임상 3상 과정을 우리가 읊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화이자의 예를 들면, 화이자 임상 3상에 총 43,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4만 명이 넘죠. 엄청난 수예요. 여러분, 여기서 백신 효과가 지금 90% 이상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죠. 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백신 맞은 사람한테 4만 명한테 백신 놓고 이 사람들한테 강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강제로 투여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말도 안 되죠.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투입해요? 마루타도 아니고. 임상 방식은 이 4만 명 넘는 참여자들을 두 그룹, A, B,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코로나 백신 투여하고 한쪽에는 가짜 약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 4만 명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네? 참여자 중에서? 그러면 그 확진자 수가 지금 94명인데 이 중에서 진짜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가 A그룹이겠죠? 코로나에 걸릴 비율이 10% 미만이야. 자, 백신을 맞은 참여자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도 걸린 건 걸린 거예요. 그 비율이 낮다, 이거예요. 이게 임상 3상이에요. 이러면서 백신 예방률이 90%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백신은 끝판왕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제넥신과 같은 다양한 백신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다예요. 이 기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러한 백신이 정답이라고 가정한 듯한 기사이고, 그리고 확진자 수가 적어서 확진자는 뭐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건 뭐 이미 돈이라고 이 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 돈. 제넥신이 유의미한 결과만 도출해낸다면 1,000억 지원 못 받을까요? 만약 안 해준다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자, 제넥신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뉴스만 읊는 게 아니라, 단순히 차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투자 판단이 맞는지, 이 기사가 과연 어디까지 깊이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걸 살펴야죠. 그냥 도박처럼, 슬로모션처럼 제넥신에 돈 넣고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 기사에 대한 저희 의견은 이렇다 이고, 마지막으로 몇몇 분들이 저희 상담창 남겨주시면서 홈페이지에 한진칼 10% 손절한 놈이 무슨 종목을 보냐, 네가 그럴 자격이 되냐, 이렇게 몇몇 말씀 주시는데, 아유, 맞아요. 저희 한진칼 마이너스 10% 손절했어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말했어요. 계속 최소한 저희는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원칙에 따라 투자 포인트가 어그러졌다면 손절도 진행한다. 무작정 수익만 난다? 그런 곳이 어딨어요. 만약 있다면 추천하고, 손절 안 하고 가지고 갈 뿐이죠. 아니면 거짓으로 속이고 있던가. 그리고 손절만 보이시나 봐요, 그분들은. 왜 굳이 이런 걸로 시간 투자하셔서 저희한테 듣고자 하는 답이 뭔지 오히려 저희가 궁금하고, 손절하는 놈이 종목 리뷰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시면 되죠. 자, 제넥신 이렇게 오늘 리뷰 마치겠고,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이슈가 아닌 거예요. 너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이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듯하고, 자, 저희가 나가면 목표가 손절가 다 체킹을 해드리고,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결과만 짧게 살펴보면, 오늘이 23일이죠. 자, 한국 패키지, 신성 델타테크, 에이프로젠제약, 나라 M&D 이렇게 4종목 추천드려서 3종목은 익절, 1종목은 손절, 이렇게 오늘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혜택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11월 4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같이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